그래서 그런 이해가 삶을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부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 때문에 하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진리란 뭐냐? 바로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견해, 그런 삶에 대한 이치의 이해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맹목적인 기도가 결코 삶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고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중에 실망감과 배신감과 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경험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도 가보셨을 거고 그러셨으면 기도해서 다 되는지, 네? 기도해서 다 되는지. 네. 하나님은 기도한다라고 잘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대로 될 뿐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조금도 바꾸지 않아요. 교회 와서 돈 많이 바치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거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체면 속에 빠져서 꿈속에 빠져있는 순간은 그냥 편안하고 행복할 수는 있겠죠. 영원히 꿈꿀 수 있다면, 영원히 체면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하고 부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바로 그 오해가 삶을 괴롭게 하는, 삶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죠? 네. 너무 쉽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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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쉽습니다. 걸 쉽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쉽다고 그 시간 동안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그 거사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옛날에 나타나셨어도 이해를 못했으려나요? 부처님 맨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늦게 나타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순간 나타나신 것만 해도 지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왜 못 들어? 사람들이 막 그 때가 돼야 들리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절에 다니라고 그래서 그런데 막 묻혀서 이렇게 휩쓸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걸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려놓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던 게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머릿속에 이해는 되는데도 그 쉬운 아무 말씀도 아니고 그냥 쉽다고 하시는데 쉬운 얘기신 거. 그 말씀을 들어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속보이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 생각을 내 생각이라는 거 문제다. 이게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그걸 억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딱 앉아서 그렇게 명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또 뭐예요? 이해. 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해를 맞았잖아요. 예, 예. 가슴이 알잖아요. 예. 그게 단지 가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한다라는 생각과 실제 생활의 적용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는 되지만은 실생활에서도 실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면은
내 생각 아닌 생각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단지 생각으로 알아지는지 앉아서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지,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상태인지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틈날 때 한번 앉아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단지 알고 있는, 구경하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내가 안 해도 지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생활에 그것이 분명해져 가지고 내가 생각해주지 않아도, 적용해주지 않아도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점점 불편하지 않는 삶이 그냥 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 때문에 또 불편하다가 참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또 신경 썼네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뒤통수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틈날 때 이 자선을 통해서든 또는 누워있든 또는 걸으면서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단지 알아지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되면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점점 불편하지 않는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적용해주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회 있으면은 이제 같이 앉아도 보고 또 그 경험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단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것이 바로 이 명상이고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닌,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것일 뿐인, 그것의 이해를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막 바쁠 때도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는요.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송장 자세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바쁠 때조차도 이렇게 송장 자세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이 이게 같이 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송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 송장이라고 하는 진짜의 의미는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죽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송장, 죽은 거죠. 내가 한다 할 때 내가 죽은 상태요. 내가 한다라 하니 없는 상태를 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몸을 송장이라고 한다면은 누워있는 송장밖에 없겠죠. 앉아있는 송장도 있고 걷는 송장도 있고 일하는 송장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송장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송장 상태는 어떤 거냐? 일하는 송장 상태, 지금 이것을 물을 내가 마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신다라고 하는 그 나는 없고 단지 그냥 알아질 뿐인 거예요. 손에 닿는 느낌이 그냥 알아지고 그냥 보임이 알아지고 단지 알아질 뿐인 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알아질 뿐인 그 상태를 송장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여기 느낌이 알아지고 그냥 보임이 알아지는, 단지 알아질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진 상태일 뿐인 그것을 송장 상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손에 닿는 것도 알아지고 다음은 당연히 알아지죠.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면은 말하는 것이 귀로 들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귀로 들리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통 보임이 알아지고 지금 알아지는 상태지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알아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송장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단지 알아질 뿐이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니 아니니 좋은 생각이니 아니니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 상태 그것이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밥 먹으면서도 가능하고 언제든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삶을 좋다 안 좋다라고 규정하고 해석하지 않는 한은 삶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의 송장 상태란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컵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물을 한번 마실 때 내가 물 마신다는 생각이 없어도 사실 앞에 보이고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면 손이 가고 이게 그냥 들어가요. 자,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닿는 느낌이 느껴지죠? 또 입술에 가면 입술에 닿아지죠? 닿아지는 느낌이 알아지죠? 마셔보십시오. 물이 혀에 닿고 목구멍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 창렬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지죠? 자,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마시면서도 마신다라는 면은 도가 아니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알아지고 있는 상태면 도의 상태인 거예요. 온통 삶이 그러냐 안 그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불을 먹으면서 이게 육각수니까 이걸 먹으면 뭐 세포가 좋아지니 어찌니 배로만 잡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어떤 의사가 했어 내가 몇 번 먹어볼까 3개월 먹어볼까 2개월 먹어볼까 육각수가 맞아 칠각수가 맞아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마시면 마시는 거고 그 오 선생님 말씀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바라봐. 생각이 오면 생각이 오는 거기도 하고 바로 생각이 가는구나. 야한 생각이 오는 거야.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왜 나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야한 욕망이 이렇게 올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야한 생각이 오는 거고 가면 가고 내 뒤에 따라온다고 하더니 자꾸 당신 내 뒤에 따라와. 하고 뭐라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면 되는 거고. 야한 생각이 오든 안 야한 생각이 오든 그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이게 번뇌를 그냥 오는 가거든 가는 가거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그 유튜브 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잊어버리죠. 그러다 또, 이거네. 이러고 또 가끔씩 그렇게. 자유로운 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선생님, 차를 타고다 사거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차 신호등이 빨간 게 걸려 있잖아요. 섰잖아요. 근데 언뜻 내가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했는데 뒷차가 나 따라오다가 내 뒷차 박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완전히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 생각하면은요, 긴장과 불안이 돼가지고 차를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또 부닥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 보고 부닥쳤으니까, 부닥쳤는가 하면 병원에 가서 나서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는데 일거수일투족 이걸 다 생각에 몰입해서 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정신치라고 할 거예요. 아파트 12층에 살면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어느 날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이게 화장실에 대변도 안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돼? 왜 이 걱정을 왜 하냐고. 쓸데없는 걱정을.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시스템이 발달되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누리면서도 그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 이거 이상하지 않아? 가다 멈추는 거 아니야? 불도 다 꺼지고 나 혼자 갇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갇히는 거 아니다. 누가 와서 풀어주겠지? 고장나는 누가 와서 하겠지. 좀 기다려보자. 다만 경험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경험만 해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단순한데 그 생각이 오랫동안 밀려왔던 생각을 쉽게 펼쳐내지 못해요. 대못을 박으면은 대못 뺀 자국이 있잖아요. 그 상처의 대못이 그처럼 대못이 빠졌는가 보다. 뭐 이렇게 구멍이 좀 크네. 상처가 좀 컸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상처를 어떻게든지 메꿔야 돼. 남의 안 보게 메꿔야 돼. 상처 없는 듯 해야 돼. 나는 마음에 상처가 원래 없었어. 이래갖고 이 생각이 그 아무것도 그 상처 있으면 상처 있네. 또 언젠가 메꿔지든 말든 그렇게 하고 지나가. 예, 근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20, 30년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도. 왜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고치려고 그렇게 싸가지 없냐. 어떻게 여자에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마음을 쓰냐.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못 고치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거야. 내가 밥 3끼만 얻어먹어도 다행이다. 또 못 얻어먹으면 어때? 산에 간다고 아침에요. 밥도 안 해놓고 자기만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산에 가버려요, 등산에. 그럼 점심 때 뭐라고 이제 여보 점심 해놨어? 그러면 당신 손 없어? 손도 있고 뭐 핸드폰 눌러가지고 짜장면 불러 먹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을 미워하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냐고 내가 앞으로 20, 30년 더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괴로워요.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즐기고 난들 왜 못 즐기냐? 저 사람은 저렇게 즐기면 난 집에 있으면서도 즐겨야지. 나는 혼자 뒤적뒤적 하다가 누룽지도 끓여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뒹굴뒹굴하면서 나 나름대로 즐기는 거예요. 늦게 온다고. 그래갖고는 저녁밥이 됐는데도 10시 들어오는 거예요. 등산 갔다가. 그러면 이제 남편은 있는 거 생각이나 하는 거야. 좀 일찍 들어든지 아니면 저녁 먹고 온다고 하든지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만성이 드니까요. 10시에 들어든지 11시에 들어든지 왔으면 앉는가 보다. 안 오면 또 유박하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물이 흘러간다고 짜증내고 안 흘러간다고 이게 물이 썩는다고 짜증내고 그 냇가에 앉아서 그 걱정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알고 보면 흘러가는 거죠. 장맛비가 와서 넘치는 거 아니라. 그대로 진짜 짜증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짜증을 누가 내나요? 알고 보면 짜증이 내 것도 아닌데 짜증이 왔다가 잠깐 가는 건데. 우고 선생님 말씀에 들으면 짜증이 잠깐 왔다 머물다 가는 거야.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왜 짜증을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짜증 내 거 아니거든요. 불평 그거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불평을 갖고 있나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있으면 사랑하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 저 사람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순해져야 되는데 윤리, 도덕, 나의 습관, 상대방 고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오만 잡동사니가요. 결국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네. 팬티 고무줄이 오래되니까 헐렁헐렁 하더라고 어저께 입으려고 보니까. 근데 왜 팬티 공장에서는 이 팬티 하나를 고무줄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헐렁헐렁하냐. 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내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고무줄도 이게 헐렁헐렁해지는구나.
세월이 흘른 거 다 안답다. 이 물건도 제대로 되면 사가버리는구나. 그렇지. 내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근데 팬티가 영원히 5년이고 10년이고 팬티가 고무줄이 짱짱하면 그거 질려서 못 입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거 하나로도 공부를 했어요. 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난 스트레스를 부리고 살았구나. 제가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하나 찍고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뭐 떡을 씹으면서 그랬는데 네. 그 사과 고유의 그 혀와 닿았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씹었을 때 예. 그 즙이 나오는 예. 그 느낌만 그런데 알면 되는 건데 예. 왜 좋다는 느낌, 좋다는 그것도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올라와요, 그냥. 예,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연기작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기. 그래서 연기작용이 바로 무하다. 연기작용만 있지, 연기작용을, 그 작용을 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 내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알아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오온으로 보면은 색수상 행식 식의 작용일 뿐이다 그냥. 그런 작용을 이름에서 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오온의 작용만 있는 거다. 그 작용이 되는 이치가 연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연기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이름에서 무하다라고 하는 거다. 바르게 인지하는. 네. 과장님 말씀이 씹었을 때 그 고유한 느낌도 있지만 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또 그 생각? 좋다고 하는 거 예. 생각? 예. 그것도 그냥 또 이렇게 알아라. 그렇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또 이제 자꾸 하나 좀 이렇게 쌓이면은 그렇습니다. 나중엔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순수하게 알아지는 상태만. 분별이 결국은 망상이죠. 그런데 분별이-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이 없으면 그럼 세상에 무슨 맛이야? 어?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맹탕 아니냐? 네. 결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으면 뭐가 남죠? 사과가 그냥 이 혀에서 닿는 단물이면 단 맛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선입관 없는. 그렇죠. 고유한 사과맛만 느껴지는. 그 맛에 대한 해석만 넣고 그 맛에 대한 그것만 없을 뿐이지 그 맛이 그냥 그대로 경험되죠. 뭐든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면은 좋아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아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괴로운 삶이 되고 괴로우면 당연히 그런데 좋아함과 괴로움이 없는 단지 사과 맛 그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그것만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맛있다라는 말은 원래 맛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요? 이 사과 고유의 맛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또 귤은 귤의 고유한 맛이 있다 이런 말이고 물은 물의 고유한 맛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응? 나한테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 맛있다라는 정의를 따로 하고 예. 여기에 도달했냐 아니냐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니라 예. 그 자체 고유한 거에 예. 있다는 것을 맛있다. 예. 제가 호텔에 가서 김을 먹었어요. 근데 호텔은 비싸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에 뭐 7만 원 그러는데 음식이 참 좋은 거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김을 구웠는데 아무 기름도 안 바르고 그냥 불에다 구운 것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방장. 아니 김을 이렇게 허술하게 구워놓고 이게 호텔 음식이냐 했더니 김은요. 사실은 이렇게 가장 김답게 굽는 것이 가장 좋은 김 향기가 납니다. 여기다 기름 바르고 뭐 바르고 하면요. 김 고유의 맛은 안 나고 기름에 섞인 김만 나시지 그게 고유 맛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고급스러운 김은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숯불에다가 살짝 구워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조선 간장 있잖아요. 깨도 안 넣고 거기다가 살짝 종자기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 김이 쏙쏙해서 먹는 맛이 최고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나는 호텔에 가면은 기름도 참기름에다 진짜 참기름을 몇 번 더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김을 구워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옛날 어머니가 그 가을에 지푸락 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김을 올려놓잖아요. 그 지푸락에 불 떼가지고 나중에 그 불 열기가 별로 없을 때 그 집세기 위에다가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구셨어요. 근데 그 맛을 호텔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사는 김이나 와이프가 사오는 이마트에서 사오는 김이나 다 기름에 묻혀가지고 한 5일만 되면 김이 느그러졌다가 또 뭐 맛도 없다가 그 자리에서 안 먹으면 김이 먹지를 못해. 한나절만 지내도 느그러지고 기름이 산화돼가지고. 저 그거 느꼈어요. 오고 선생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 맛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냥. 예. 그러게 되면 세상에 맛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부 생각으로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점점 맛없는 것 투성이로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호텔에서 그 주방장이 맛을 아는 거예요. 즉, 맛의 도를 아는 거예요. 도를 알아. 맛의 도를 아는 거예요. 맛의 도는 그냥 원래 그 고유의 김 맛이 그대로 살아서 그것을 그대로 음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맛의 도인 거예요. 실제로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도의 맛, 그건 맛의 도지만, 그 주방장은 맛의 도지만, 도의 맛은 바로 각자 그 맛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생각, 그 혀에 닿는 그 느낌의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귤 먹으면 귤 느낌이 만끽되는 삶, 김을 먹으면 김이 만끽되는 삶. 그래 보십시오. 그 삶은 언뜻 이런 삶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차를 좀 끼어들게 하면요. 옆에 창문을 착 내리고, 야, 이 새끼야, 운전 제대로 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해요. 뭐야? 요 반말하면서 이 새끼는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욕을 할 줄 아는구나. 저렇게도 욕을 하네.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저놈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차 내려. 저 새끼 잡아가지고 오늘 조질 거야. 내 끝을 볼 거야. 하고 막 내려가지고 사람들 빵빵거리는데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친 개도 아니고 사람들이 둘 다 개가 돼가지고. 이런 걸 볼 때요. 우리 순간순간에 이게 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그냥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아, 욕도 참 사르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 도의 삶이 되면은 옆에서 욕을 해도 욕이 아니라 단지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귀에 닿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귀는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귀는 이게 고막입니까? 이게 고막이죠. 고막. 고막에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노래든 악을 쓰든 고막에는 그냥 이렇게 닿는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이 고막은요, 큰 북과 같아요. 북은 어떻습니까? 북은 크게 치면은 크게 친다. 사실 북을 직접 안 치고요. 북 앞에서 큰 소리를 빵 내보세요. 그러면 북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요. 직접 안 치고 북 앞에서 큰 소리를 빵 내보세요. 북이 이렇게 그게 이 진동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가서 부닥치기 때문에 그 부닥친 게 강해지면 여기서도 또 소리가 나요. 고막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고막은 옆에서 이 귀에
닿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고막은요 욕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귀는 몰라요. 어떤 소리인데 단지 소리가 파장이라든가 뭐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서 다르게 인식이 다르게 되는 것은 다르게 되지만은 이게 욕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귀는 몰라요. 단지 그 소리만 알아요. 그 소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 소리를 생각이 해석해가지고 욕이다, 칭찬하는 말이다로 생각이 그것을 알고 그러고 나면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의도가 와 저거 좋으니까 저거 붙잡아야 돼. 와 기분 너무 좋으니까 이 느낌을 붙잡고 싶고 이 느낌을 키우고 싶어. 이렇게 점점 돼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는 누구도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작용, 연기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붙잡아 버렸으니 내가 좋은 거예요. 이제 나를 욕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나를 욕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차들 다 많은 데서 또는 막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막 나오잖아요. 추격전을 벌이고 예?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의 상태는 소리는 소리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이 나를 욕하는 거라 일어나도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가 그렇게 사라질 뿐인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 나를 욕한다는 생각이든 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든 아니 나는 욕한다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가 생각이 퍽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일어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든가 말든가 하겠지.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생각이 욕하는 생각이든 칭찬하는 생각이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일 뿐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다 보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제 얼굴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냥 손 씻고 이상한 사람까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제가 좀 굳어 있었어요. 얼굴도 권위적이고 오보 선생님도 갈수록 얼굴이 편하다고 그래요.